오늘도 주가 지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낮에 12시 현재 36.42%가 빠졌고요. 코스닥이 21.39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매일 이렇게 주식이 내리박으면요, 정말로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오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출구가 없도록 내몰리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 보면, 자, 학생들까지 돈 빌려서 주식 샀다가 쪽박이 났다. 그래서 흑수저 2030에 탄식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얘들이요, 작년에는 연말에는 그렇게 암호화폐에 또 매몰돼 가지고 수십만 명이 뛰어들었다가 피를 보고는 지금 결혼이나 집장만, 연애 등의 미래가 안 보이니까 불안감에 좀 있는 돈을, 부동산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돈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기웃대다가 날리고는, 그러다가 이제 좀 남은 거 가지고 아니면 빚내어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이제 불안하니까 고용도 불안하고 소득도 적고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하니까 일확천금의 마지막 꿈을 주식하다가 최근에 지금 며칠 사이에 다 날리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대출을 받아서 지금 하다가 날려서 한마디로 완전히 그냥 신용불량자가 될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해가지고 돈 조금 이렇게 모았다가 가상화폐에서 날리고 이제 주식에서 해보겠다 날리면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너무 암울해서요, 보기도 싫은데, 삼중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 성장이 3분기 성장이 0.6%다. 9년 만에 최저입니다. 그럼 9년 만에 최저면 언제 이랬느냐? 2009년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거의 세계적으로 경제가 내리꽂힐 때, 그때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가 지금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조금 전에 또 더 빠졌습니다. 이 방송 진행하는 중에 2017포인트로 지금 이렇게 45.77포인트가 하루 만에 빠지고 있어요. 오늘 아마 2000이 깨질 가능성도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보면요. 아직도 한 3시간이 더 남았으니까. 자, 수출 같은 경우에는 미중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수출이 많은 한국에 치명적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수출 둔화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에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한국의 현대 기아차가 지난 한 10년간 그래도 한국에서 삼성 반도체와 더불어서 가장 잘 나가는 양대 축이었습니다. 20년 전 수준의 수익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수출이 중국 시장에서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 76만 대를 파다가 52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3분의 1 이상이 날아가 버렸고요. 내수도 지금 한 30% 정도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판매량이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까지 보통 보면 최근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본 450만 대에서 500만 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해서 거의 500만 대 가까이 갔는데, 지금 2018년 현재 336만 대로 연말까지 팔아봤자 400만 대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요, 지금 중국 시장에서 5등을 하던 현대차가 9등으로 떨어졌고, 미국에서는 일본 차한테 밀려서 고생을 하고,
그래서 조선이 거의 맛이 가버린 것처럼 이제 자동차까지 맛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이 현대 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에서 대부분이지만은 그 외에도 지금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 쌍용차도 지금 수출 부진으로 좀 살아나는 것 같아가 티볼리라고 하는 그 경 SUV 때문에 다시 7분기 연속 적자로 가고 있고 3분기 영업 손실이 220억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쌍용차도 지금 다시 끝이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코스피가 현재 46.1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래서 2017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증시가 10월 달에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최대 규모의 폭락을 했어요. 이달 들어서 코스피는 12% 내리고 코스닥은 무려 16%나 빠졌습니다. 외국인이 4조가 훨씬 넘는 돈을 지금 이렇게 팔고 빠져버렸어요. 주식을 팔고요. 근데 하락폭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라는 중국의 2배라는 것이 이게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한때 신흥국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짭짤하다라는 한국 시장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로 팔자고 전환하고 빠져가고 있을까요? 이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지금 현물, 선물 합쳐서 이달에만 5조 원을 팔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조금씩 후퇴한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집중적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이런 주식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은 거의 외국계 각종 펀드, 연기금 또 외국계 투자은행 이런 쪽에서 상품을 샀다가 팔았다 하는데요.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모종의 어떤 경고가 나오지 않았나. 미국의 어떤 정부 사이트 쪽에서요. 좀 그런 의심까지도 좀 해봅니다. 보통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인의 큰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들은, 인베스터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모임이 있고 또 그런 정보 교환 모임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정부 쪽의 관계자와도 이렇게 항상 긴밀하게 정보 교환도 하고 이런 모임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 항상 어떤 메시지를 주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는 행동들을 하죠. 근데 이렇게 동시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 무언가가 미국 정부 쪽에서 모종의 메시지가 한국의 주식을 팔아라라고 오다가 떨어졌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의 정보 교환 모임에서 빠져나가자라고 일종의 합의가 된 것인가 싶을 정도로 좀 순식간에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외생, 내생 변수들이 주식을 지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미중 무역 분쟁이 점점 확대되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환율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기업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고 여기에 한국 정권과 미국 정권의 마찰이나 충돌이 심화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그래서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기 전에 일단 외국인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자 이런 부분이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좀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한국 시장 외에 그러면 다른 해외 시장은 어떻느냐? 오늘 보면 중국 빼놓고는요, 뭐 일본하고 중국이 조금 그렇고 나머지 미국 시장은 영국 시장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만
이렇게 지금 붕괴되고 있는 양상으로 오늘도 거의 투매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중에 지금 50포인트 이상이 빠져버렸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러할진데 이거는 한국의 지금 기업 환경이나 한국의 이 경제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더 악화되기 전에 이탈하자라는 지금 경향이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지금 투자 자체도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설비 투자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고 건설 투자는 20년 최대폭으로 줄어들었고, 자, 여기에다가 정부가 복지에다가 파퓰리즘적으로 나누어 준다고 SOC 예산도 14% 이상 줄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GDP가 2.7% 성장하려면 4분기 성장이 0.82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당초에 예상한 성장률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성장이 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지금 경기 하락, 미중 무역 분쟁 등의 더블 펀치가 한국에 닥치는가?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가겠다라는 것은 계속 한다라는 것은 1년 전부터도 예측되었던 문제고 중국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도 얼마든지 예측이 되어 왔던 문제고 미국 중무역 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도 예측이 충분히 되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 증시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있느냐? 자, 코스피가 외국인의 비중이 36%라서 그 조금만 빠져나가면 쉽게 지금 무너질 수 있고 또 기업의 매우 비우호적인 현 정부의 분위기가 외국에서 한국에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느끼는 한국 정부의 반기업적인 행동들은 지금 한국에서 느끼는 부분보다도 훨씬 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이제 맛이 갔다. 그래서 이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10월 달에 주식은 어떠느냐? 그럼 보면 다른 나라의 주요 주식 지수가 지금 한국은 코스닥이 16.5% 빠졌는데 오늘까지 이제 포함하면 근 20%가 빠진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렇게 많이 빠진 나라는 세계에 전혀 없습니다. 10% 이상 빠진 나라가 홍콩, 이탈리아,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요 정도입니다. 자, 코스피도 지금 12%가 빠졌는데 오늘 것까지 포함하면 14, 5%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불과 한 두어 달 전만 해도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한 평에 1억이 있다고 그 1억짜리 아파트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부동산이 문정권이 손 조금 댔다고 그걸 핑계 삼아서 얼어붙더니만 지금은 강남 상구의 아파트 값도 지금 계속 폭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 정도로 폭등할 요인이 있었다면 문정권이 그런 대출 규제를 좀 했다고 그렇다고 무슨 세제가 그렇게 심할 정도로 때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얼어붙어서 아파트 매매 경기가 사라져버리고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이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이 공급이 없어서 그렇다. 많이 공급을 도심에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야 되고 어째야 된다라는 이런 일부 보수 언론들의 행태나 부동산 투기 바람을 잡던 그런 쪽들이 전부 만들어낸 거 아닌가 보여요. 그러잖아요. 수요가 부족해서 생겼다면 실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정권이 가수요나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 무슨 세제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매긴다 하고 은행 대출을 규제한다고 그게 이렇게 갑자기 실수요들이 사라져 버립니까? 아닌 거지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이 이게 전부 투기 수요다. 투기꾼들이 바람을 잡아서 올리고 거기에 또 부동산을 살고 팔 여력이 되는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재력가들이 또 가세하고 그러면서 이런 바람을 일으켜서 또 한번 베껴 먹으려고 문정권을 아주 만만히 보고 이런 투기꾼들이 다 나서서 조장한 거다. 그게 맞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로 집이 부족했다면, 그동안에 공급이 너무 부족했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도 9년간을 아파트 가격이 정체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수요가 폭발한 거냐고, 실수요가. 그게 말이 되냐, 수요 문제로. 공급이 적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수요가 늘어났는데 공급이 그걸 따르지 못해서 올라갔다면 갑자기, 그때 그러면 9년간은 사람이 안 늘어나다가 갑자기 인구 증가가 문재인이 되니까 사람들이 애들을 낳기 시작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자, 투기를 막 벌이다가요, 이제 정권이 좀 작정을 하고 달라든다 하니까 작정 끝. 당분간은 다 사라지자고 지금 사라졌죠. 그러면서 거품이 빠지니까 내리꽂히는 겁니다. 애초에 올라갈 때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이유가 없겠지요. 자,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댓글 달아서 너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놈이 다른 건 다 맞는데 이런 이야기 자꾸 하다가 망신당할 수 있으니까 입을 닫아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설들은 한국이 경제 기초 체력부터 닦아라,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가 이렇게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봐서 백약이 무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냐. 그거는 심리를, 투자 심리를, 소비 심리를 자극시켜 줘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문정권이 빨리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재벌 회장이었던 분, 저하고 가끔씩 만나서 정보 교환을 하는 분이 있는데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친구들이 요즘 소비를 줄이고 있다. 너무 겁이 나서 그런다. 아니, 당신 친구들 다 살만한 사람일 건데 살만한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경제가 겁이 나서 소비를 줄인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하니까 역대 보도 못했던 상황인 것 같아서 다 겁을 먹어서 불급한 소비는 안 하고 다 움츠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상류층조차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기를 두려워하면서요, 이 위기가 어디로 어떻게 갈지를 모르면서 다 공포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의 대기업 쪽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이거 심상치 않다. 역대 겪어보지 못한 복합적 퍼펙트 스톰이 지금 덮치는 것 같다. 이럴 때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일단은 주변부터 전부 단속을 하자, 이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요, 미중 무역 전쟁이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고 세계적인 외생 변수가요, 고금리로 지금 신흥국이 대다수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면서요. 이미 한국이 겪고 있는 이것을 언제 다 겪었느냐. 몇 달 전부터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같은 나라들은 다 겪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고유가까지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유가가 연초보다 20% 상승해서 $70 중반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유류세를 15% 낮췄다 하지만은 이게 유가가 오르면 유류세 낮춘 것이 다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은 지금 끝났다, 전부 떠나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고, 그나마 한국의 마지막 남은 희망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도 지금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8년간에 이렇게 LCD 시장 1위였던 LG 디스플레이가 지난해 중국의 정상 자리를 넘겨줬고, 반도체 가격 하락도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설비 투자가 3분기에 4.7%가 줄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기계류의 설비 투자가 감소가 주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 제일 잘 나가는 쪽도 투자를 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안 봐도 뻔한 거죠. 자, 문 정권이 빨리 물러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저는 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임기 3년 반을 다 채우겠다고 작정을 하면서 지금보다 더한 혼란을 경제에 불어넣고 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경제를 나쁘게 만들어 갈 겁니다. 거기에다가 한국 경제는 미국하고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경제적 보복이나 앞으로 이 대북 문제와 관련된 페널티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권의 의도가 이번에 한국 경제를 완전히 숨통을 쥐어서 한국 정권이 어디하고 붙어야 살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다라는 부분을 작정하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경제 위기가요, 현재 여러분들 생각보다도 훨씬 더 깊고 클 것이라고 보이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위기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고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문 정권은요, 이 위기를 저는 수습도 하지 못하고 손을 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제 자기 재산 다 휴지 조각되고 반토막 나고 없는 사람들부터 먹고 살기 어렵고 자영업자들 다 붕괴되면 전부 말려도 길거리로 나와서 이 정권 때려 죽이자고 할 겁니다. 그러다 대고 대북쇼 이야기 하다가는 정말 맞아 죽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촛불 횃불이 아니라 몽둥이 들고 다 그리로 놓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